30대 남자가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차량용 승강기에 타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승강기 안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게 됐는지 민경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4층 건물 옥상 주차장에 있는 차량용 승강기에 승용차가 처박혀 있습니다. 승용차가 닫혀있던 승강기 문을 뚫고 들어가 앞바퀴 부분이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공간에 걸쳐 있습니다. 이 차를 몰았던 32살 고모 씨는 승강기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승강기는 1층에 있었습니다. 순찰하던 경비원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오늘 새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건물에서 근무해온 고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퇴근하기 위해 옥상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어 차를 차량용 승강기 쪽으로 몰았는데 승강기 문이 열리기 전에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용 엘리베이터 실으려고 하다가 대기선을 넘었어서 차량 바퀴가 좀 더 나가니까 내려서 그거 확인하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CCTV 영상에 고 씨가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 찍혔는데 경찰은 고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고 씨가 운전석 옆문을 열고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승강기 통로로 추락하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가실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엘리베이터 이용과 관련해서 소비자원이 의미 있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정작 문이 닫힐 때보다 문이 열릴 때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자, 왜 그런지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깊숙이 아이 손가락이 꽉 끼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빨려 들어가듯 끼인 겁니다. 그냥 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손이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하고 애는 막 울고불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사고 가운데 58%가 이렇게 문이 열릴 때 끼인 사고입니다. 만 6살이 안 된 영유아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뒤를 보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문 틈이나 아니면 이런 승강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손을 가까이 대거나 아니면 손을 짚게 되어서 현재 엘리베이터 문틈은 10mm까지 허용됩니다. 반면 만 2세 어린이의 손가락 두께는 8mm 정도여서 충분히 문틈으로 손가락이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험해봤더니 문틈이 6mm만 돼도 아이들 손 전체가 끼일 수 있었습니다. 주의하라는 표시가 있긴 하지만 어른 눈높이보다도 높게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낮게 경고 문구를 부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어린이 손이 닿았을 때 문 닫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는 감지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이 승강기는 매월 한 차례씩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점검을 받아도 사고가 빈번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멈춰선 엘리베이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학생 20여 명을 한 명씩 하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앞서 2주 전 점검을 받았지만 정원 초과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대형마트 승강기도 오작동으로 탑승객 15명이 갇혀 있다가 3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저가 영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48곳을 불시 점검에 나섰는데 88곳에서 허가요건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월 한 차례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 항목을 누락하는 등 허술하게 점검하거나 1인당 유지관리 대수인 100대를 초과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처는 업체 간 난립에 따른 과다 경쟁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지관리 업체 수가 일본에 비해서 4-5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저가 경쟁 수주로 인해서 안전관리 체계가
안전차는 낮은 가격에 수주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승강기 51만 대를 보유한 승강기 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승강기 역주행 사고 같은 것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승강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최강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한 4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12층에서 내리려던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이 장비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경우 이를 감지해 곧바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평상시에는 벌어진 상태에서 로퍼가 다니고 있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감지를 해서 바로 잡아버립니다. 이번에 열린 국제 승강기 엑스포는 세계 120여 개 기업에서 출품한 다양한 안전 장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케이블이 끊기는 상황 등을 가정해 역주행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안전장치가 작동됩니다. 비가 오는 날 미끄러짐 사고가 잦았던 무빙워커 표면엔 마찰력을 높인 특수 도포 처리로 사고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상대로 한 승강기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술적으로 또 승강기를 안전하게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로 행사입니다. 최근 5년간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0여 건, 사상자 수도 7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정부 건물에서 사고가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취재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건물에서 56살 김모 씨가 엘리베이터 보수 작업을 하다 사고를 했습니다. 선국은 이 건물 1층에 세워 승강기에서 작업을 한 뒤 아래로 내렸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위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벽화에 다리가 끼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왼쪽 다리가 골절되고 허벅지와 골반을 다쳤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복부에도 충격이 간 것으로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승강기가 갑자기 움직인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갇히는 아찔한 사고. 매년 무려 2만여 명이 당하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승강기 고장이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의 한 승강기 바닥이 조명집니다. 는 멈춰섰고 여성은 40분 넘게 어둠 속에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서울 서교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도 승강기 고장으로 주민 한 명이 1분 동안 갇혔습니다. 탁하게 쓰더라고. 그리고 조금 되니까 이제 불까지 핸드폰 불 켜놓고서 모두 승강기 기계실에 있는 전기 제어 장치에 문제입니다. 예민한 전자 부품으로 되어 있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더욱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처럼 승강기 기계실이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전기 장치가 고장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겨울철에는 기계실에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 영상 5도 유지시켜야 합니다. 또 승강기 와이어의 윤활유를 충분히 이 틈에 눈뭉치나 흙이 끼지 청소해주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린 채로 갑자기 위로 솟구쳐서 안에 타고 있던 주민이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어제도 고장이 나서 2번이나 수리를 받았던 엘리베이터였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매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승강기 통로에서 아파트 주민 40대 여성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은 어젯밤 8시 반쯤. 12층에서 승강기 문이 열리고 정 씨가 내리려는 순간 승강기가 갑자기 위로 솟구쳤고
정 씨는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작동 버튼이 고장나는가 하면 승강기 문을 움직이는 롤러 이상으로 사고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수리를 받았습니다. 3번 고장 났었다고 이럴요. 종종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평소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정기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매달 한 번 자체 점검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점검이 부실하진 않았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지난해 2,500여 건으로 130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층간 정지나 출입문 고장이 많았고 대부분 부품 이상으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타고 있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선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해마다 2만여 명이 멈춰선 승강기 안에서 구조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승강기 작동을 제어하는 설비가 주로 옥상에 설치된 곳에서 발생을 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 한 여성이 승강기 문을 닫자 갑자기 조명이 꺼집니다. 승강기는 멈춰섰고 여성은 40분 넘게 어둠 속에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서울 서교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도 승강기가 작동을 멈추면서 주민 한 명이 30분 동안 갇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딱 턱하게 쓰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불이 꺼지고 휴대폰 불 켜놓고서 모두 승강기 기계실에 있는 전기 제어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민한 전자부품과 전기 기계 장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급강하는 겨울철에는 고장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 규정에는 기계실 온도를 영상 5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강기 기계실이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전기 장치가 고장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겨울철에는 기계실에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승강기 와이어에 윤활유를 충분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오일의 점성이 떨어져서 운행 중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승강기 틈새에 눈과 같은 이물질이 껴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청소해주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49만 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데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갇히는 사고가 전력 사용이 많은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자주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미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상가 건물. 상가 손님이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고 계속 비상벨을 누르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결국 구조대가 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50분 동안이나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이제 이렇게 혼자 죽을 수도 있겠다. 그 공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에서도 4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30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내가 숨을 잘 못 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게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난 후에 제가 화를 냈어요. 작년 안에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사람은 2만 1,000여 명. 특히 전력 사용이 많은 7월과 8월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는 강제로 문을 열어 탈출을 시도해선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엘리베이터 천장에 있는 비상 환기구로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다며 비상벨을 누른 뒤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라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요즘 도심에서도 까마귀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들이 도심 정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서 한전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강수 기자입니다. 어제 정오쯤 사천시 벌리와 복남동 일대에 때 아닌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적한 도로변 전봇대 위에 까마귀가 전선 피복을 쪼아 합선이 되면서 일어난 정전입니다. 이 사고로 천여 가구가 5분 정도, 사고 지점 인근 100여 가구는 40여 분간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전봇대에서 1km 떨어진 아파트에서는 승강기가 멈춰 주민 한 명이 갇혔다 2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한번 하다가 딱 정리되더라고, 딱 섭리더라고. 집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6층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119 연락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었는데 비상키를 가지고 개방을 해서 구조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6일에도 부산 영도에서는 까마귀 때문에 아파트 280여 세대가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크게 불어난 까마귀들로 인해 한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봇대 조류 둥지를 철거하거나 새들이 아예 앉지 못하게 덮개를 씌우기도 하지만 잇따르는 정전 사고에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조류가 직접 닿는 경우가 조금 관리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전력선을 절연하는 작업 또는 기자재들을 좀 새롭게 개발해서 현장에 시공하는 방법,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 들어 길조로도 여겨지는 까마귀지만 정전 사고를 유발하면서 한전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 오늘 오전 충주에서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부딪혀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5, 60대의 여성으로 잔디 조경 작업을 위해서 골프장으로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건 사고 장동우 기자입니다. 승합차의 측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차량 내부와 주변 도로 위 파편, 사고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충북 충주시 K골프장 입구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58살 김모 씨 등 여성 6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사망자 가운데는 중국교포 허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용역업체 직원들로 잔디 조경 작업을 위해 승합차를 타고 인근 골프장으로 출근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전멸 신호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해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아파트 9층에서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 위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A씨는 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아파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우다 1층에 있던 승강기 위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따르면 A씨는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에 찰과상만 있을 뿐 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장동우입니다. 버스에서 안전띠를 안 맸다가 사고가 나면 다칠 확률이 18배나 높아집니다. 앞으로 버스에서 안전띠를 안 맬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가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출근길 광역버스에서 안전띠 맨 승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버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버스 추락사고 상황을 실험으로 재현해 본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부상 가능성은 18배, 머리를 다칠 가능성은 무려 40배나 커집니다. 몸이 좌석을 벗어나 차체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쳐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2년엔 한 수학여행 버스가 절벽에서 추락했는데도 승객 전원이 안전띠를 맨 덕분에 한 명도 숨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와 광역버스 한 대씩에 시범적으로 안전띠 착용 경고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승객이 좌석에 앉으면 안전띠를 맬 때까지 앞자리에 부착된 빨간 경고등이 계속 깜빡거리고 기사도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착용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좌석만
밝게 비치니까 이럴 때 매라고 주변 분들이 더 말씀 많이 해주신 편입니다. 경고장치를 도입한 뒤 석 달 동안 안전띠 착용률을 집계해봤더니 승객들이 전체 탑승 시간의 70% 이상 안전띠를 메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등의 이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좌석버스가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한파 속에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서정표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차량 안에서 부상자를 꺼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동 교대 앞 도로에서 3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서울 북가자동에서 좌석버스가 유턴하던 38살 신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심 씨가 크게 다치는 등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영기군 전동면 청송리리 철길에서 69살 구모 씨가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철도 건널목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연기와 함께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청파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길을 달리던 좌석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져서 중국 영동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350마리가 죽어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길을 달리던 좌석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져서 승객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덕기 기자입니다. 승객 26명을 태운 좌석버스가 커브길에 접어듭니다. 순간 차체가 몇 차례 크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옆으로 넘어집니다. 차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 수인산업도로에서 안산에서 소원으로 향하던 버스가 빗속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다가 나중에 이게 뒤집어지면서 그냥 옆으로 떨어지고 그냥 그때 생각하기가 싫어요, 지금. 35살 이모 씨가 숨졌고 승객 20여 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다가 좀 속력 내다 보니까 커브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전도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버스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상자가 많았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해상 곳곳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 인천 해역에서 예인선이 침몰하는 등 각종 조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성남에서 좌석버스가 시내버스와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아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생활고를 비관하던 한 20대 남자가 일부러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은행 강도짓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좌석버스 뒷문으로 승객들이 한 명씩 내립니다.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구급차로 이동하는 승객.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여성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용인으로 가던 좌석버스가 연쇄추돌 사고를 낸 시각은 어젯밤 11시 반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와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튕겨나가면서 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이렇게 휘어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좌석버스와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 36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났고 앞에 차를 받았고 그러니까 근데 운전자는 앞에 큰 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더 이제 배 쪽으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경찰은 좌석버스 운전사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충북 제천에서 15톤 덤프트럭이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김 씨의 9살 난 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마티즈 승용차를 직진하던 트럭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양복 차림의 20대 남성. 흉기를 꺼내 은행 직원을 위협하려다 결국 청원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은행에서 엉성하게 강도짓을 한 이 남자는 28살 이모 씨. 이 씨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뒤 너무 살기 힘들어 교도소에 가려고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눈 때문에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터미널에 서 있던 버스가 서행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건물로 돌진합니다. 버스는 건물 안쪽 매점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몸을 피합니다. 건물에 박힌 차를 꺼내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고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5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쳤습니다. 터미널 출입문과 매점 집기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근데 뭐가 뻥 쏘고 팍 들어오니까 나도 그냥 놀랬죠. 놀래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사고 차량은 터미널 안에서 다른 버스와 한 차례 부딪힌 뒤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빙판에서 바퀴가 헛돌다 갑자기 속도가 붙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음이다 보니까 안 도니까 그만큼 밟아야 될 거를 더 밟은 거지. 이보다 앞서 오늘 오전 6시쯤 서울 홍제동 내부순환로에서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일대 교통이 3시간 넘게 체증을 빚었습니다.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데 차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짐도 실려 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시각 인천 수도권 내리지 수송도로에서도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출근길 폭설이 내린 오늘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터미널 대합실로 돌진했습니다. 한편 충남 태안군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또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버스가 을 덮쳤습니다. 터미널 안은 낯익구는 물건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수십 명의 승객들이 놀라 대피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유리 파편 등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터미널 내에 생긴 빙판길에서 버스들이 미끄러지며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의 급가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황급히 달아나는 중국 어선을 뒤쫓습니다. 도주하던 세 척의 중국 어선은 추격전 끝에 1시간 반 만에 납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업 허가 없이 대구 등 수산물 800여 킬로그램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기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정용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시외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또 울산에서는 S-오일 원유탱크 균열 사고가 벌어지면서 지금도 계속 기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상현 기자입니다. 시외버스가 길 한복판에 넘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앞유리 창을 통해 승객을 구조합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안산시 수인산업도로에서 수원 방향으로 달리던 시외버스가 중앙분리대와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0살 이모 씨가 숨지고 2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버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다는 버스 운전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유 탱크에서 시커먼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죽은 S-오일 온산 공장에서 72만 배럴 규모의 원유 탱크의 균열이가 지금까지 최소 3만 배럴 이상의 기름이 누출됐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균열 원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건물 외벽으로 불길이 치솟고 음식점 내부는 시커먼 재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음식물 조리 중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 신내동에서는 택시가 가스 충전소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택시 운전사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제천으로 향하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새까맣게 탄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에 걸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포클레인은 완전히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제천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시외버스 운전자는 앞서가던 포크레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입니다. 사고 여파로 난 불은 30분 만에 꺼져 운전자 유무 씨가 숨졌습니다. 단순하게 중세에 가졌어요. 이게 근처 터지지 않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은 유리를 깨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포클레인 후미등이 일부만 켜져 있던 점 등을 토대로 포클레인 운전자 고모 씨와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30대 남자가 건물 옥상 주차장에